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을 총괄하시다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님으로 얼마 전까지 계셔서 여러분들 그까지는 상황을 아셨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가 계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꼭 이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두세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지켜주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1, 2분 넘더라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분의 발표가 마친 후에 여러분들의 질문 그리고 의견을 받고 답변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만나기 힘든 자리에서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끼리의 그런 논의가 결국은 이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설명 들으셨겠습니다만 연사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면 그분의 부분을 꼭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이제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우종원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디즘으로 가시면 그대로 마이크가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세대학의 우종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주신 유장수 원장님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리스키를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다음 사회가 콜래보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 그다음 정부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콜래보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이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좀 유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사회에서 리스킬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부 사회의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여전히 기업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기업의 주도만으로는 앞으로 필요로 되는 자율적인 커리어 개발, 그다음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더구나 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될 기업의 움직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요. 그래서 타겟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모색을 할까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스킬을 분석할 때는 일반적인 스킬, 제너럴 스킬하고 그다음에 기업 특수적 스킬, firm specific 스킬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킬을 형성할 때 코스트, 그 다음에 스킬로서 얻어지는 베네핏을 누가 부담을 할까, 그 다음 누가 향유를 할까라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 스킬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펌 스페시픽 스킬은 기업,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 각각 분담하는 게 좋다. 이런 거일 텐데요. 이것만 갖고는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스킬, 그다음 단기적으로 변화되는 스킬을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는 장기적인 스킬에 대한 준비가 기업으로 볼 때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특히 개인이나 정부로 볼 때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의 대응을 히타치 제작소의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타치가 예전에는 한때 경영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2010년 정도부터 경영 전략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품, 시스템을 주로 공급을 했다. 그다음 국내 중심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 이노베이션을 공급을 하자. 그다음 글로벌 전개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기존에 하던 제품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더하자. 그걸 서비스로 공급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경영 전략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인재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국내외의 사회, 그다음 고객 가까운 데서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탐색을 해서 이것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인재 리스킬링에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그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예를 들면 국내로만 보더라도 1년에 5,000명 정도를 이제 양성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스킬링을 하고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요. 히타치에서 히타치 아카데미라는 이제 교육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낮은 쪽부터 보면요. 리터러시가 필요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히타치 아카데미에서 이러닝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룹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약 16만 명한테 대해서 이제 이 리터러시를 제공을 하겠다. 그다음 그 위에 이제 올라가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이제 스킬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히타치 아카데미에서 집합 교육 아니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00명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프로가 돼야 되는데 이 프로로 올라가는 과정은 그런 학습만 갖고 이때 학습이란 주로 그죠 책에서 배우거나 워크숍에서 하는 학습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다.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실무 경험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뿐만이 아니고 정부도 사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기업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체적으로 볼 때는 DX 추진 인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기업이 전체 한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디지털 추진 인재가 부족한데, 근데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본래 일본은 OJT를 중시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OJT가 계획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DX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OJT인데 미국은 거꾸로 이걸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파란색 그래프가 그죠 회사가 실시한다라는 건데 회사가 실시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중소기업까지 내려가 보면은 중소기업은 DX 정도가 아니고 일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하기에도 지금 벅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적인 여유가 없다. 아니면 자금상의 여유가 없다.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DX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이제 충분히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개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인데요. 개인의 학습 아니면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맨 오른쪽 노란색 부분이 굉장히 일본이 이제 돌출돼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앞으로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커리어 개발을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기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정부가 일본의 경우에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공적 지출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GDP 비율로 봤을 때 맨 위에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있습니다만은 훈련은 0.01 정도에 불과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액티브 메저스, 그러니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그것도 OECD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사실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최근에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리스킬링에 앞으로 5년간 1조 엔을 투자를 하겠다. 디지털 인재를 현재 약 100만 명 수준인데 이거 5년 내에 330만 명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러면 5년 내에 230만 명 정도를 새롭게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위해서 기업을 지원을 하고 개인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 지원이 전체 지원 중에서 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다음 개인 지원이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제일 포인트는 앞으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절반 정도로 높여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230만 명 정도를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늘려야 하나라고 했을 때 1년에 예를 들면 45만 명 정도를 늘리면은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어떻게 늘릴까? 문부각성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의 이제 신규 인력을 17만 명 정도 늘리겠다. 그럼 나머지 30만 명 정도는 사회인을 재교육해서 이제 늘려야 되는데 재교육을 경제산업성에서 16만 6천 명 정도, 후생노동성에서 13만 5천 명 정도를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이제 중심적인 뭐 사업이라 그럴까 사업 중에 하나가 형광펜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경제산업성의 경우는 DX 추진 시책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 후생노동성에는 개인에 대해서 교육훈련 급부라는 걸 지금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DX 추진 시책을 위한 경제산업성의 시책 일부를 오른쪽에 이제 글로 적어뒀는데요.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DX 추진 시책을 통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재 육성 플랫폼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제 3층으로 구성을 해서요. 1층이 온라인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다. 2층이 재밌는 발상인데 온라인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을 하겠다. 3층이 실제 중요한데 기업 과제의 해결에 도전을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은 1층에 비해서 2층, 3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교육훈련 급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교육훈련 급부가 이제 기초적인 레벨이고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CAD라든지 이런 거고, 특별 교육훈련 급부 이 부분이 이제 ITSS라는 게 일본 정부가 정한 이제 표준화의 그 레벨을 얘기하는데요. 그 2,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죠. 그 이상을 여기서 하겠다. 그 다음에 전문 실천 교육급부가 ITSS 3 부분을 하겠다. 이걸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도 일반이 굉장히 이제 수는 많은데 위로 올라갈